네, 저는 MBC 충북의 김대훈 기자입니다. 전 이르는 아침부터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김용환 충북지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매일 아침에 통근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신다고 해서 대변인실에 제가 취재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그러자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곳이 저기 김용환 지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그 바로 앞에 있는 빵집에서 아침 일찍부터 지금 회의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근길이 여기서 통근버스를 타고 도청까지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출근길을 같이 동행하면서 최근에 차 없는 도청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현안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 바라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도 제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에도 지금 한번 박물관 네네 지난번에 가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거기를 가봐야 거기를 가보자 우리가 맛있는 거를 먹지 않나. 신동도 나라에마다 예술에마다 꿈에마다 이게 꿈에마다 내가 보지.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좀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보고할 시간이 적다고 해서 이제 조찬을 해야 되는데 해장국집이 문을 안 열기 때문에 빵집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보고도 듣고.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회의하신 거죠? 오늘 이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 또 이것이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뭐가 있겠나. 예를 들면 이제는 바다에서 호수다 라든지 호수는 꿈의 바다다 이런 카피를 놓고 우리 시국장들하고 또 우리 특보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했습니다. 아침부터 좀 무거운 주제로 오셨군요. 엄청 가벼운 주제예요. 그래서 우선 청남대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런 결정을 했고 청남대에 카페를 열어야겠다.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미술관에다 카페를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문제. 또 그동안 검토해왔지만 대통령 도시락을 팔자. 대통령 도시락, 전두환 도시락, 김대중 도시락, 노무현 도시락 이런 걸 그래서 팔자. 그분들 좋아하시는 음식물로 하자. 근데 그거를 진상하는 우리 충청북도 여러 지역에 있는 단양에 마늘도 오고 무슨 괴산에 김치도 오고 영동에 과일도 오고 하는 그런 걸로 꾸며보자. 뭐 그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아이디어들 서로 나누는. 아침부터 많은 좀 대화도 하셨고 결정도 하셨군요. 그러니까 결정이라기보다도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거. 브레인스토밍. 우리 여기 해장국집 찾고 있는데 김밥집하고 못 찾아서 커피 마시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빵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빵을 먹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차에 올랐을 때 옆에 앉아서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출근은 굉장히 일찍 시작되는 거네요. 아침 하루는. 그 이전에 일어나서 할 일 없는데 지금 공무원들한테 잔소리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여기 아까 인사했잖아. 여기 우리 직원. 안녕하세요. 어디 계시나요? 자치행정관. 이거 타고 다니셨어요? 이번에 처음 하고 처음? 잘하셨어요. 전에도 이거 타고 다니셨어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오늘 저 카메라가 붙어가지고 불편하시겠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차 없는 도청 얘기도 나왔지만은 이런저런 논란들이 차 없는 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서운하신 점도 있을 테고 또 왜 이렇게 차 없는 도청을 했는지 취지도 좀 설명해주고 싶으실 테고 그럴 것 같은데 좀 말씀 좀 이렇게. 차 없는 도청은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뭐 첫 단추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진통 그런 것들 좋은 경험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갖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냥 단순히 차를 뺀다라는 것보다는
뭐 다른 사업들하고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연결이 돼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자원도청은 이제 원도심을 살리는 그런 생각 위에서 도청을 부수지 않고 우리의 전통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그 아름다운 정원과 그 아름다운 건물을 도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일은 계속되고 있고 더 쇼우 머스트 고온이죠. 네. 그렇지만 네. 자원도청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한번 시험 운영을 했는데 그 진통이 많았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앞으로 일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도청을 옮기지 않는 데서 오는 주차 공간이 협회하고 없는 데서 오는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거기다 주차 공간을 빨리 져서 해결하자는 그런 생각. 또 그렇게 했으면 다 동의했을 건데 그러나 이제 길게 봤을 때는 거기다가 주차 공간을 짓게 될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미관을 깨게 되고 또 이런 공원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지금 상당공원 문 여는 거 알죠? 그 천책을 걷어내고 문 열고 정원이 이제 3개가 생긴 건데 그 중간에다가 주차탑을 만들자 그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신중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입장이 바뀌었느니 뭐니 하는 게 그런 얘기인데 이게 왜냐면은 전임 지사 때 그 주차 타워를 건립하기로 노사간에 좀 합의가 돼 있는 사항인데 합의를 뒤집었다 이런 얘기들도 좀 그건 저는 모르는 일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상민 행자부 장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걸 옮기는 건 17개 지방자치 시청 도청 가운데 하나만 남아 있는데 우리 이걸 옮기지 않고 이걸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2천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거 아니겠나. 우리만 그러니까요. 강원도가 옮기니까 다 옮겼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절감했으니까 우리한테 안 옮기는 대신에 돈을 좀 타오. 한 500억이든 1000억이든 좀 타오. 그래서 그 돈이 만약 확보된다면 당연히 이 건물 밑에 지하주차를 할 거죠. 그렇지만 그걸 우리 예산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밖에다 유료주차장 만들고 좀 비우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유료주차장 쓰는 거에 대해조차도 불편해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걸 강행할 의지가 없고 또 그런 게 지금 현재 우리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하늘공원이 만들어지죠. 곧 하늘공원이라고 옥상에다가 옥상에. 이제, 예. 그 이제 태양광 일부 걷어내고 거기 하늘공원 나무가 심겨지고 정원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그 민원실이 있는 그 공간 있잖아요. 문화재 그 코너에 있는 거 거기를 이제 북카페가 되든 우리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정원도 좀 이제 조금 손을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은 생각이 잘 붙이고 해서 시민들이 도청의 2개의 공원과 상당공원이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도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즐거운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더 쇼우 머스트 고온. 네? 그런데 사실 직원들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직원들의 80%가 차원도청을 반대했고 또 65%는 자율시행에도 반대했다고 제가 어제 또 기사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이번에 직원들하고 좀 어떤 갈등이 좀 노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교훈을 좀 얻으셨나요 이번에? 터무니없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거가? 우리 노조원들 중심으로 한 몇 퍼센트, 안 한 사람이 한 30~40%는 안 했잖아요. 그 한 사람들 가운데서 20몇 %는 동의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80%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주관적인 거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일부라도 그런 불편이나 또 불만을 가진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거는 또 경청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좀 얘기 나왔던 게 협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저기 직원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냐 이런 지적들은 사실은 좀 약간 뼈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어려운 점이에요. 이제 뭐
저같이 소통을 많이 한 사람이 없을 텐데 뭐 다 아는 것처럼 뭐 성원경찰부터 지금까지 점심시간을 전부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고요. 미화원들하고 하고 있고 뭐 시설직하고 하고 있고 다 그렇게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아기를 가진 공무원들하고 하고 있고 뭐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진행할 때 노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고 전체 회의를 했고 전체 직원들과 토론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부족하다. 그러면 언제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소통해야 되냐는 문제도 있고요. 부족하지 않았다 소통은. 그거는 소통은 지금 뭐 알다시피 제가 유튜버 출신이고 예. 또 얼마나 많은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얼마나 많은 강연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인사말을 게시판에 올리고 지금 그 공무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셔틀에서도 수많은 그런 기회와 공간을 지금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소통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개혁을 막거나 또는 문제를 제기할 때 쓸 수 있는 방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약간 이게 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좀 인식을 하고 계시는군요. 소통이 안 됐다고 하는 것 또는 무슨 노조는 정말 제가 소중한 개혁 파트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할 때. 근데 저런 반응을 보인 것은 조금 실망스러웠죠. 그러시군요. 어제 좀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노사가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김영환표 혁신이 멈췄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예. 또 그렇게 쓴 기사 그 오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이제 도청으로 들어가는 전광판을 다 내릴 거예요. 뜯어낼 거예요. 그 앞에 붙은 왜 제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뜯어내고 이제 1937년도에 그 창문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게 도민의 궁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록 일제가 만들었지만 이 도청 안에 수많은 청주 시민들의 충북도민들의 애환이 서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민군이 주둔을 했을 것이고 해방 이후에 그 광복의 기쁨을 거기서 나눴을 것이고 수많은 애환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거를 내 광고판으로 메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내리죠. 그 다음에 지금 청주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원을 설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문화재에서 그걸 공간을 고치는 일을 진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무도심 살리기의 도심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도청을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아직 주차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그게 중심이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게 멈추다니 그건 멈출 수 없는 일이고요. 혁신은 멈추지 않았다. Show must go on. 6평짜리 집무실이 제일 자랑스러운 저희 공간이 됐고 그 집무실은 지금 회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거기 개인 방송국이 차려졌고 수많은 개혁들이 지금 곳곳에 가서 박히고 있죠. 근데 이걸로 끝났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한 발 물러선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차원도청을 좀 한 발 물러섰다고는 볼 수 있는데 노사가 합의하면서 이렇게 물러선 이유하고 또 향후에 좀 어떻게 하실지도 잠시 좀. 우선 그분들의 주장도 뭐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도청에 주차 공간이 없는 데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지금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악수하고 우리 협조하겠다고 한 얘기는 그 도청 안의 공간에다가 5층짜리 주차 공간을 짓겠다고 하면 되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이건 이번에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거기다 주차 공간을 세웠을 경우에 이 도심의 미관을 깬다는 거, 흐름을 뺀다는 거. 아까 이 두 개의 공간, 마지막 상당 공원이 중요한 공간인데 그 흐름을 막는 것을 지금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졸속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다 돈을 150억, 200억 쓰는 것은 지금 이제 앞으로 닥쳐올 그 현금 복지 문제를 포함한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의 수요가 많은데 거기다 돈을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지금 나는 그걸 지금 욕을 얻어먹더라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거기다 그걸 지면 되는데 왜 안 짓느냐. 그건 자기들의 공약이었고 뭐 이런 건데 다 이해하죠.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용역 결과를 보고서 어떻게 하실지는 좀 결정하실 계획이겠네요. 결과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일단 결정된 거는 타워는 짓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 안에다 짓지 않고 다른 데다 짓는 건 몰라도 거기는 지금 도청 그 공간은 그 메인 센트럴 파크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제가 확실히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 지금 예산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옮기니까 돈 타고 또 내가 이거 노조하고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지 않냐 다 알게 됐으니까 그런 돈이 오게 되면은 지하에 지하를.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차없는 도청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고 여러 가지 또 제가 또 준비한 게 이렇게 많은데 여쭤봐야 될 게, 예, 최근에 이제 그 최민호 세종시장이 그저께부터 KTX 세종역 신설을 좀 강하게 또 밀어붙이고 있고요. 추경 예산으로 연구 용역비 1억 8천만 원도 반영을 했습니다. 또 우리 김영환 지사를 향해서는 반대 입장은 지역 논리에 불과하다. 어느 지역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는 논리로 정책을 세울 수는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세종역 역사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그것이 효율성이 높다면 건설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이 KTX 세종역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T 세종역은 우선 이제 국토부가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에 우리 세종역이 있고 거기에 또 그 역을 만드는 게 필요한지 여부는 우리가 반대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국토부가 그게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지사님 입장을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불효불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광역 전철이 오고 있거든요. 세종시에서 오성을 통해서 청주시로 오는, 우리는 지하화냐 마냐 무슨 도심 통과가 있느냐, 그럼 메가시티 광역철도 있잖아요. 대전서 세종 거쳐서 오성으로 오는 그 기차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역을 만들어서 분산하는 게 필요하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KTX 세종역이 필요하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불효불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뭐 그분들 그런 주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검토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오성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대비해야 될 그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죠. 충북에서는 사실 전통적으로 세종역을 굉장히 좀 강하게 반대해 왔거든요. 세종역을 만들 때 그 약속이 지금 변경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거고, 그 지금 세종시가 너무 그러니까 행정복합도시로 지역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목적에서 떠나서 그게 좀 하나의 거대한 도시가 되어가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본적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일단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김영환 지사를 만나서 본인이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기 우리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여기 보시고 최민호 세종시장 이렇게 둘이 지금 자꾸 싸움시키는 것 같은 당인데 이제 이게 역사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지사가 되고 시장이 됐지만 이 역사가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이제 근본적으로는 충남북 세종 대전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동안에 이게 이제 세종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 그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공약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 김영환 충북지사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저희 지사께서는 내가 설득하겠다 세종시장을. 뭐 당연히 뭐 그런 생각인데, 그러나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오송의 역세권이 지금 그동안 너무 방치되어 있거나 발전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좀 대처하겠다. 우리가 그런 걸 먼저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쟁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쟁점을 하면 말리는 거다 거기에. 그런데 작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 앞두고 있는데요. 추석 때는 어떤 계획들 갖고 계세요? 첫날은 이제 육거리 시장하고 저기 가경동 터미널에 나가서 그 기경하는, 아니 뭐 고향에 가신 분들 인사하는 그런 일을 할 거고, 그럼 이제 지금 고향에 가서 고구마 밭을 잘 관리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또 우리 이제 아이들이 글로 내려오니까 그래 와서 좋은 가족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면은 등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지금으로 와서는 공림사가 있는 낙양산이 그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로 올라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할 일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구상도 해야 될 텐데 특히 뭐 인사 문제는 지금 언론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별정 2급 상당의 정무특보를 추석 이후에 인사를 났다. 그게 최은호 전 당협위원장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었는데 오늘 임명하죠. 오늘 임명하셨나요? 1급입니다. 1급입니까? 이제 이제 인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고 공모 절차를 거쳐서 좀 이번에는 외부 발탁이 많았잖아요. 외부 발탁 많았고 이번 이제 12월까지는 이제 인사를 이제 재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선택한 지난번에 한 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몰랐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은 기회를 좀 줘야겠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은호 정무특보는 어떤 좀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그분은 여기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충북대학의 교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 번 낙선한 경험을 갖고 있고 여러 번 좌절을 한 분인데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좀 본인도 그런 걸 원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 찬반 있었지만 조금 그런 기회를 주고 또 저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저도 좀 기대가 되고 그런 부분. 어떤 역할을 주로 맡게 되나요? 최은호 정무특보는? 우선 이 지역사회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또는 정당이나 또는 도의회나 이런 쪽하고 정무적인 기능 같은 걸 하게 될 것이고 정부특보니까 제가 여기 오긴 했지만 여기 지역의 그 사람들과 또 특히 정치인들과 또 무슨 정당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될 것이고 많은 조언을 듣게 될 겁니다. 충북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사람을 좀 발탁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좀 잘 이해할 수 있나요? 모른다기보다는 아직은 충북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 추석 이후에는 그 공약들도 좀 확정 발표하는 절차들이 있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래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공무원들 지금 다 이렇게 국실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 공약을 좀 집중적으로 좀 준비하는 그런 실무단을 구성하고 거기다가 이제 여성국장 한 분을 여성 과장을 임명해서 뭐 좀 총괄하는 타스크포스를 만들었고 추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하나하나 정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도민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실행해 나가는 그런 준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의료비 후불제가 대표 공약이었는데 언제쯤 좀 할 수 있냐? 어제 그 일부 언론에서 그 보도된 걸 보고 정말 약간 절망했습니다. 지금 의료비 후불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준비가 안 되고 산 넘어 산이고 막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버리면 지금 제가 취임한 지가 2달 좀 남짓됐잖아요. 근데 뭐 어제 보도 내용대로 하면 막 완전히 도민들이 다 김영환 지사를 다 내동댕이 친 거로 막 공무원은 80%가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터인데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죠. 의료비 후불제는 그러면은 언제부터 좀 올해 안에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시작하죠. 올해 안에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올해 안에. 예산이 아직 지금 없지 않나요? 이번에 이제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를 이번에 한 100억 정도 넣어서 반영을 우선 우리가 착한은행 만드는 거 지금 급한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하고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큰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초반부에.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워낙 이렇게 환자가 몰려드는 게 아니라 제한된. 그 내가 공약 때 누누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 아주 보수적으로 한다는 거. 진료 영역도 임플란트와 고관절 또는 인공관절 문제나 그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 이런 정도 제일 확대된다면 여기까지 되는 거. 65세 이상 될 것이고 독립유공자들과 그 저기 장애인들과 또 차상위 계층 북한에서 할 것이고 이렇게 좀 제한해서 왜냐면 많이 했다가 이 재정 적자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도에 아무런은 아니지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게 진료후불제잖아요. 그냥 어려운 사람은 돈을 나눠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나눠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눠내는데 들어가는 이자와 또 나눠내는데 내다 못 내는 사람들의 그런 결손 이것만 우리가 보상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료와 결제 방식을 바꿈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모랄 해자를 막고 이것만 갖고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절약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예전부터 돈 버는 지사가 되겠다 생각합니다. 돈 쓰는 지사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돈 나눠주는 지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버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쓸데없는데 돈이 나가는 걸 막는 일이죠. 그 제가 그 확신범은 아닙니다. 그 무예 마스터십을 반대하는 확신범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지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걸 중단한 것은 예산의 낭비를 막고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그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그 무예 영화제라든지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준비하던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 위원회 문제라든지 여기에 지금 축제 문제라든지 여기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막는 것 돈 버는 지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의료 후불제는 정부는 다 그걸 문재인 케어 같은 것도 지금 많은 그 혜택을 줬지만 너무나 많은 의료 적자의 재정 적자를 지금 부담을 갖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도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를테면 100억을 거기다 넣으면 약 1,000억 내지 2,000억의 진료를 공급할 수가 있잖아요. 손실이 100억 날 때까지 진료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의 복지 재정을 마중물로 써서 10배, 20배의 진료를 공급하자는 그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제 대표 공약이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보다 또 더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더 비중이 있는 그런 것인데 다 준비되고 있거든요. 의사들, 병원들 만나고 있고 뭐 치과의사 협회도 만나고 지금 제가 그 작업을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든지 뭐 산 넘어 산이나 이렇게 뭐 앞서서 보도를 해주시면 그걸 좀 어떻게 일일이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유 오늘 통근버스가 굉장히 좀 고객들이 많으신데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좀 타시나요? 누가 그러겠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동원했다고 그러시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매일 많아요? 오늘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정도로 좀 이용이 많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좀 더 통근버스 확대하는 것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문제 없죠.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통근버스는 확대할 계획은 좀 있어요.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노사비에도 좀 예산 드리겠다 뭐 이런 것도 네. 돼 있네요. 네. 예. 그럼 앞으로 도청 직원들은 집 앞에서 집 근처에서 다 통근버스 타고 출퇴근할 수 있다. 이거는 OX로 보면은 오죠. 하겠다. 예.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자 내려가지고 나머지 얘기들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 허문 보신 거잖아요. 이쪽. 그렇죠. 예. 요 위에 한 1m 정도 되는 이제 철책이 있었죠.
아, 여기 철책이 있었군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네. 걸 다 잘라냈고 여기 이제 통로를 열었죠. 여기 이제 차 대는 데가 여기 차를 대기 때문에 이 공간을 비워놓는 거 하고 그리고 이 공간이 연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 이쪽 공원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 흉물스러운 그 건물이 들었으니까 흉물스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예쁘게 요즘엔 짓긴 짓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나중에 필요하면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는군요, 공간이. 이거 지금 내가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다음 지사를 위해서 남겨놔야 할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주차는 당연히 지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여기서 점심 먹으러 갈 때 여기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갈 때 일로 가니까 지름길이 돼서 좋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점심에는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여기다 조치를 할 생각이죠. 무료로. 그렇죠. 직원들은? 여기는 이제 공연이 이루어질 거죠. 여기 아, 뭐 네네. 오케스트라 와서 공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좋은 공간입니까 이게. 이걸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없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주차 공간을 세워놓으면 되겠나. 그리고 이 밑으로 소공동이 있죠. 지하상가가 다 비어 있잖아요. 아, 네네, 그쵸. 예. 저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하고 저 소공동 살리고 상한길 열리고 육거리 시장 있고 무심천 살리고 이게 구도심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지 무슨 차 없는 도청 만들어서 뭐 여기서 뭐 공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쨌든 직원들의 그 심정도 충분히 좀 이해는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차하기 어려운 분들. 지금 이제 우리는 밖에다 다 준비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시라 이렇게 한 건데 네. 그것도 이제 불편하거나 뭐 그러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뭐 할 말은 많지만 뭐 그런 거 다 얘기할 필요 없고 그 다 이해하고 예, 그 주차장 얘기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리얼미터에 직접 충청북도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 없는 도청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찬성 반대가 도민들이 반반이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민들은 많이 찬성할 거야라고 평소에 이렇게 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찬반이 묻는 거를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네. 도청을 이렇게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민원인들과 장애인을 위한 임산부를 위한 공간을 쓰는 게 옳으냐 공무원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게 옳으냐 그렇게 물었으면 8대2나 9대1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무슨 거짓말 하는 게 옳으냐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게 물어서 언론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을 굉장히 욕되게 하는 일이잖아요. 공무원들은 나쁜 놈들이고 그 도민들은 뭐 정의롭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설문을 짰으면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지금 그 정권은 교체됐고 그게 지금 우리 지금 지역의 충청북도의 47대 43의 비율이 지금 현재의 진영의 그런 그 뭐라고 지지기반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50%를 얻은 것은 그때 상황에서 좀 약간 더 얻은 거지. 여기는 12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했고 청주는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장악했던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제가 지금 이게 12년 만에 도지사만 바뀐 지금 상황이잖아요. 공무원도 그대로 있고 뭐 노조나 그 NGO나 이런 분들도 언론도 다 그런 거기 익숙해 12년 동안 왔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만 덩그라니 이렇게 바뀐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조사는 대체적으로 우리 충북의 지금 현재의 그런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지지 격차가 아닐까 그렇게 정도 생각하죠. 네, 여기 정치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는 마지막으로 좀 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이 원래는 정치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하셨었는데 취임 이후에 정치에 대한 논평들은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7일 날 장문의 페이스북 또 유튜브에도 게시글을 올리셔가지고 법원에 대해서 좀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을 좀 비판하고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좀 시적인 언어로 많이 비판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좀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제 그 워낙 이제 중요한 사안이고 당으로 볼 때는 뭐 아주 위기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제 못 참겠다 꾀꼬리 같은 뭐 이마에 모기가
예, 예. 못 참겠다 깨꼬리 같은 그런 단마디 비명 같은 거죠. 그걸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언론에 많은 보도가 있었잖아요. 글쎄 이제 정치적 사안에 대한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죠. 제가 발언을 하면 좀 조금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정리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도정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지만 김영환 도지사의 도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 동력으로 묶기 위해서는 정치적 발언이 지금 도정의 방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심히 하시는 분이 홍준표 예, 네, 맞습니다. 대표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은 경상북도잖아요. 우리 충청북도는 상당히 중립적이고 중도적이고 그런 분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도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나는 이 도정에 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니까. 모기가 여기 모기가 많이 있군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걸 좀 자제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꼭 필요할 때,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할 때는 제가 발언할 거죠. 어제 그저께 왜 저기 있었잖아요. 그 저 태풍 네. 올 때 2시 반에 잠이 깨서 이제 좀 썼죠. 내가 페이스북 한 몇 장 나도 잠 못 자고 있다 그렇게 썼는데 그게 뉴스에 많이 보도됐죠. 대통령이 거기 안 주무시는데 내가 잠을 잘 수 없다. 그게 뉴스에 많이 나왔죠. 대통령께서 아마 흐뭇하셨을 건데 제 생각은 예산 좀 내려보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머리가 전부 지금 또 예산 확보, 또 나라에서 돈 빌려다가 어떻게 추장 만들까, 또 여러 가지 국도비 가져다가 무슨 저 하늘공원 만들고 이렇게 우리 돈 쓰지 않고 그렇게 좀 알뜰한 생각하고 있죠. 네. 그래도 얘기 나온 길에 저희 이준석 대표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구말리 같은 분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세월을 이렇게 긴 세월을 보면은 다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를 당 대표로 만들었고 또 그동안에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런 정당의 그런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오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어요. 분노를 사고 있고, 이준석 대표를 지금 열광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그건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판단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올바른 정세 인식이 없는, 지금 잘못하면은 정치적인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잘못된 스탠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 안타깝죠. 우리의 지금 개혁, 우리의 충북을 대한민국의 흑진주로 또는 대한민국의 스윗으로 만드는 그 일은 지금 시작도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발을 띄고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감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은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계획된 개혁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도민들께 위로의 말씀 드리고, 그러나 우리는 지난번에 폭우와 이번에 태풍을 잘 극복을 했고 도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희망의 길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합쳐서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